일단 첫 번째 이제 내년 그 시장을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이게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화면 보시는 게 2020년 이제 2월부터 코로나가 발병되어서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에는 이제 한 3월 정도 영향을 주었어요. 보시면 145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이게 급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우리 이제 한국 지수가 한 2000 조금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반영되었던 그 특수,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양적 완화를 제거하면, 그냥 특별한 변수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 2000에서 한 1900 정도가 아래쪽 지지 라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한 1900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 흐름입니다. 코로나도 그랬고, 예전에 이제 리먼 사태도 그랬고, 그런 특별한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간 적도 많았지만은,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1900 선을 깨고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부분이, 올해 정부가 공매도를 또 한시적으로 금지를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넘어갔잖아요. 저의 생각도 그렇고 제가 이제 들은 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를 해보면 2100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2100 선이 깨지면 공매도를 또 한 번 한시적으로 금지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저점이 2150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년도에 2150을 깨고 2100까지 깨고 내려가면 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이제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올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한 1900선 그리고 2100선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 내년에 2000선을 위협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결국 올해 이제 주식시장 하락은 이 금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금리를 이제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의 금리가 올해 4.5%로 마감이 되었고, 12월 점도표에서는 5.2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해주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75bp 정도 갭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FOMC 일정을 보면 1월 31일, 2월 1일에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두 번째는 3월에 있고, 세 번째는 이제 5월에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빅스텝을 섞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빅스텝을 섞지 않고 베이비 스텝으로만 간다면은 그냥 이렇게 차례차례 0.25%씩 올려서 5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5.25%를 찍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5%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주면 더 긍정적이겠지만, 일단은 그 연준이 예고한 대로 5.25%를 찍고 그 기간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정도에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어쨌든 이제 미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이제 지금 디커플링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미국 금리를 넘지 못하면 환율이 폭등한다, 이런 우려는 이제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미국과 한국 금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한국 환율 시장이 이제 더 불안정해진다, 이제 그런 우려는 없어졌다고 보고, 갭을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장 그 성향을 보았을 때도 본인만의 그 철학이 확고하신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5.25%까지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이제 이 금리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한 50bp, 그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75bp를 따라 올리면서 그냥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4% 정도가 내년에 유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시 6%를 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금 금리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한국은행에서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채를 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1금융권에서 예금을 공격적으로 땡긴 건데,
이제 1금융들은 은행채를 발행하면서 그 채권으로 돈을 조달하고, 2금융은 이제 1금융이 그렇게 막 금리를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 2금융이 굳이 또 따라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축은행들은 5%대 한 중후반 정도에서 그냥 머무를 것 같고, 1금융 거는 이제 최대 높은 게 한 5% 정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단기 예금들 있잖아요. 3개월, 6개월 예금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킹 통장들, 네, 그런 예금들은 이제 기준금리 선에서 4% 정도에서 이제 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파킹 통장 금리들은 조금씩 변동이 있겠지만 정기 예금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통위 회의가 내년 1월에 있습니다. 1월 13일에 있고 2월 23일에 있는데, 자, 그래서 한국은 일단 뭐 1, 2월 달에 금리를 다 올릴 확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예상대로 75bp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1월, 2월, 4월까지 이제 이렇게 3번 정도 올리면서 4%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미국이 뭐 5%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한국도 그냥 1, 2월 정도만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에 큰 문제가 이제 경기 침체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이제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들은 예고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년 1, 2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이제 적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1분기까지가 바닥을 좀 다지는 시기일 것 같아요. 1분기는 아직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이 1분기 때 발표하는데 분명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는 이제 주식시장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단선 2100을 이제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000을 또 위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제가 예상한 대로 공매도 금지를 이제 발의를 해주면 2100 정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은 뭐 2000을 깨고 확 내려갈 확률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분기 때 이제 그렇게 바닥이 다져지면 2분기 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주식 시장이 6개월에서 1년을 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때가 보면은 1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이 실적 발표를 이제 기점으로, 원래 보통 보면 올해 잠깐 그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실적을 최고점을 찍었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내년 2분기 때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랑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아, 이제 바닥 찍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수급이 확 몰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2분기에 이제 펼쳐질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본 건데, 조금 더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그 시기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단을 생각했으니까 상단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뭐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릅니다만은 3천 넘어가기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당장 내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 저도 3천 넘어간다는 예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코스피 3000은 마의 벽이었는데 이게 진짜 운 좋게 작년에 한번 넘은 거였고 이 3000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내년에는 좋은 반등이 나왔을 때 한 2750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3% 정도 상승한 이제 지수거든요. 2750이 이제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이제 주식 시장이 완연하게 회복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작년에 매수를 했던 크게 물려있는 종목들은 이 시기에는 이제 보내는 전략을 취해볼까 하거든요. 물론 싹수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싹수 없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까지 굳이 물을 타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제가 이제 보유한 종목 중에서 싹수가 있는 애들, 네, 이거 왠지 주식시장이 반등하면 같이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네, 그게 이제 제 기준으로서는 싹수가 있는 종목들인데, 네, 그런 종목들은 일단 1분기 때 조금씩 물을 이제 잘 타주면서 마이너스가 20% 이내로 일단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때 마이너스 20% 이내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나중에 지수가 2750 정도로 반등을 하면 그때 어느 정도 이분 포인트를 넘었으면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수대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빼고는 사실 뭐 이런 전략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대형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가진 이 고민스러운 종목들을 빠이빠이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일단 20% 이내로는 다 마이너스를 만들어 놔야 된다. 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